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물도 말을 한다 투 김진우. 꿀벌의 통신 방법은 1973년 노벨상 수상자인 칼 폰 브리쉬가 관찰한 것이다. 한 꿀벌이 어디서 꿀을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서 다른 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방향, 거리 및 꿀의 품질을 춤을 춰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꿀벌 말에도 방언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 변형이 있으나 유럽 꿀벌의 경우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자형의 춤을 벌집의 벽을 향하고 춘다. 이때 꿀이 발견된 장소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달된다. 꿀의 방향이 태양의 방향과 같으면 팔자 가운데 있으니 수직으로 위를 향하도록 춤을 춘다. 반대로 꿀의 방향이 태양의 방향과 정반대쪽이면 팔자의 가운데 있으니 수직으로 아래로를 향하도록 춤을 춘다. 그 외의 예를 들면 경우는 벌집과 태양을 잇는 선과 벌집과 꿀의 발견지를 잇는 선 사이의 각도, 그림의 2에서 80도를 중력으로 나타내는 수직선과 팔자의 춤의 빈도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춤이 빠를수록 거리가 짧고 늦을수록 거리가 멀다. 약 15초 안에 10번 돌면 100m가량, 6번 돌면 500m가량, 4번 돌면 1500m 정도를 나타내며 실험에 의하면 11km 거리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 발견된 꿀의 품질은 춤을 얼마나 활기 있는가로 전달되는데 춤이 활기를 띨수록 꿀의 품질이 더 높은 것임을 말해준다고 한다. 폰 프리쉬는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위와 같은 꿀벌의 통신 방법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것임을 알아냈다. 예를 들자면 한 벌에게 벌집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설탕물을 맛보게 하고 벌집으로 돌려보낸 뒤 설탕물을 원지점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도 원지점 근방에 벌들이 날아와 설탕을 찾는다든가, 같은 방향이지만 원지점보다 가까운 1.2km 거리에 설탕물을 놓아도 이곳을 지나쳐버린다든가 한다. 한낱 곤충이 지나지 않는 벌이 이러한 통화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탄할 만하다. 특히 빈 벌집에서 춤을 추지 않으며 꿀의 발견지와 벌집 사이를 직행하지 않고 위에서 날아와도 꿀 소재지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느 한도 내에서는 방향과 거리가 바뀌어도 이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으니 벌의 통신에도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태양과 중력이 같은 기준선으로 동일시되어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고 춤의 속도와 거리 사이에도 필연적인 비례관계가 없는 이상 벌의 언어에는 창의성도 임의성도 없음을 알게 된다. 우선 먼 거리일수록 가는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는 벌의 언어에 전혀 창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벌을 날아가게 하지 않고 꿀 소재지까지 걷겠더니 돌아와서 춤을 추는데 거리를 25배로 오산하더라는 것이며, 벌집 자리에서 수직으로 50cm 높이의 나무대를 세우고 그 위에 꿀을 얹어놓고 벌이 맛보게 한 뒤 벌집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다른 벌들에게 그 위치를 가르쳐주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즉 수평 거리는 10km까지 정확하게 춤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50m의 수직 거리는 교신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빈 벌집에서 키운 벌이 들끓는 벌집에 옮겨놓았더니 바로 벌침을 추더라는 사실과 연관시켜 볼 때 벌의 언어도 유전적으로 받은 것이지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수직거리를 잴 수 없는 것처럼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는 통신을 하는 창의성도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질환론적으로 볼 때 인류와 가장 가까운 영양류가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등이기 때문에 이들의 통화방법이 인간 언어와 비슷한 데가 없나, 또 인간 언어의 기원을 이들을 통해 통화수단에서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 때문에 이들 영장류의 통신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자연 번식지에서 음성, 몸짓, 후각, 촉각 등으로 위험, 분노, 순정 등 여러 가지를 교신함이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어휘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그때그때의 감정의 노출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를 떠나 언제나 내일 또는 산 너머의 일을 표현하는 법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일부 동물 심리학자들은 원숭이류가 인간 되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않는 것은 그들의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 환경과 다르기 때문이며 그들의 생활 조건에서는 더 이상 복잡한 통신이 필요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숭이류가 인간과 똑같은 생활 환경에서라면 인간다운 언어를 습득할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아래 침팬지나 고릴라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험은 대체로 한 부부가 갓난 침팬지 허니 앙커를 마치 자기의 어린아이를 기르듯 집안에서 데리고 기르면서 언어를 가르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즉 이러한 환경에서 침팬지가 언어 습득에 성공한다면 이는 동물에게도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따라 습득 외의 어떤 생략적인 요인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실험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아에겐 말을 시키지 않고 말을 알아듣도록만 가르쳤는데 16개월 만에 약 100개쯤 되는 어휘를 구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발성을 처음 배운 것은 비키였는데 겨우 서너 단어를 한다면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케이스를 파파, 캐시를 마마라고 부르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캅이라고 했다. 비키를 찍은 영화를 본 가드너 부부는 비키의 손짓이 너무 활발한 것에 착한 비키의 빈약한 어휘는 침팬지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침팬지의 발성기관이 인간의 것과 달라서 인간의 언어 같은 말소리를 발성할 수 없음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침팬지의 두뇌력을 시험하기 위해 기머거리들이 쓰는 미국 기호 언어를 와쇼라는 침팬지에게 가르쳐주기로 하였다. 한 살이 조금 넘어서 기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와쇼는 22개월 후 34개의 기호를, 4살 때는 85개를, 5살 때는 132개, 그리고 14살이 되던 1979년에는 약 250개의 기호를 습득하였다. 예를 들면 먹다, 더, 듣다, 개, 열쇠, 너, 나 등이었으며 내 얘기, 베이비 마인, 내가 마셔, 유 드링크, 빨리 안아, 허거, 허리, 꽃줘, give me follow 처럼 두 개의 기호를 결합하기도 했다고 한다. 침팬지 침스키도 약 4년 만에 125개의 기호를 배웠고 두 기호를 연합한 문장이 무려 1300개나 되었다고 한다. 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임의성임을 보았거니와 기호 언어의 기호 중에는 기호와 그 의미 사이에 자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먹다의 기호는 먹는 신용을 하고 자다의 기호는 자는 신용을 하는 등 침팬지가 완전히 임의적인 기호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실험이 2번 있었다. 하나는 컴퓨터의 근반을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의미한 계약적 도안으로 그리고 침팬지가 이 근반을 타자기처럼 쳐서 통신하게 한 시험이고, 레너의 경우 또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실물과 모양이 다른 기호를 만들어 이 기호를 가지고 통신하게 한 실험이었다. 세러의 경우 도표를 보면 세러가 습득한 플라스틱 기호들은 모양이나 색이 있어서 실물과 전혀 닮은 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사과의 기호는 보라색 삼각형이며 바나나의 기호는 붉은색 정사각형이고 적색의 기호는 회색, 황색의 기호는 흑색, 갈색의 기호는 청색, 녹색의 기호는 백색이다. 세러는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기호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pple and banana different, 사과와 바나나는 다르다. chocolate browns color, 초콜릿은 갈색이다. 뿐만 아니라 훈련사가 if Sarah put red on print, Mary given Sarah chocolate, 색색을 녹색 위에 엎으면 메리가 세라에게 초콜릿을 주겠다. If Sarah take banana, Mary not give Sarah chocolate, 세라가 바나나를 먹으면 메리가 세라에게 초콜릿을 안 주겠다. 와 같은 문장을 쓰면 세라가 이해하고 올바르게 했는 것 같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주었을 때 Sarah insert apple dish, banana pail, 세라 넣어라 사과 접시, 바나나 물통,
사과와 접시와 바나나를 모두 다 물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과는 접시에 바나나는 물통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침팬지가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괄호 속의 단어가 생략된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프리맥은 주장한다. Sarah insert apple dish and insert banana pail. 사과는 접시에 넣고 바나나는 물통에 넣어라. 침팬지는 이렇게 생략된 구절까지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었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업적이지만 이러한 문장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없다. 일관성 있게라는 말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가 아니라며 또 실수가 거의 없이라는 말이다. 실상 침팬지 실험자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만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놀라운 언행을 침팬지가 보여주었으면 거기에 얼마만한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침팬지의 언행에 실수가 있었으면 실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떤 빈도로 실수를 했는지 등등은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 세르가 생략문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일 뿐 우연적으로 들어맞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두 개의 기호를 연결하는 것도 타레이스의 관찰에 의하면 88%가 사람 훈련사를 흉내내어 대표로야 한 경우이고 자발적인 경우에는 12%에 불과했다고 하니 침팬지의 언어에 인간의 언어에서와 같은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어린아이는 언어를 배울 때 어른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곧 독창적으로 새로운 문장을 구성해낸다. 인간 아닌 영장류가 인간다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직 확답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서 배운 언어를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들에게나 자기의 새끼들에게도 가르쳐주는가? 실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팬지나 고릴라가 언어를 배웠다면 그들도 인격이 상승하였을까? 이젠 이들을 동물원의 짐승으로 가둬둘 수 없다는 주장은 조금 지나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일리노이 대학 교수이자 연세대 초빙 교수이기도 하다. 저서로 언어 그 이론과 응용 등이 있다.